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너무나 불안하고 막막해하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치료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 그래서 다 똑같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아닙니다.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말기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초기, 중기에는 새로운 접근도 가능한 병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두 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이름 그대로 대퇴골의 대퇴골 부위로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뼈가 괴사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뼈가 얼마나 괴사됐냐, 함몰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1, 2, 3, 4단계로 나눠요. 제가 보기에 1기는 초기 같고요. 2기, 3기는 중기 같아요. 4기는 말기라고 편의적으로 부르겠습니다. 4기 말기가 되면 뼈가 괴사되는 걸 넘어서 뼈가 괴사가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뼈에 미세 골절이 일어나요.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파요.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1기, 2기, 3기는 뭔 치료를 해야 되냐?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MRI를 찍으면서 4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4기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은 어차피 인공관절 수술할 건데 미리 하자.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1기, 2기, 3기, 초기, 중기, 더욱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이 있는 초기, 중기에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는 거 말고 더욱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제가 도침 치료를 통해서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침을 놓는다 그래서 괴사된 뼈가 좋아지냐? 자, 괴사된 뼈가 호전되냐? 자, 여러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피가 안 가면서 뼈의 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뼈의 괴사가 증상과 통증을 만들어낼까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일부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초기, 중기의 증상과 통증, 초기, 중기의 증상과 통증은 뼈의 괴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기로 가야지 뼈의 괴사가 뼈의 골절로 이어지면서 말기의 통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초기, 중기의 증상과 통증은 뼈의 괴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착. 피가 안 오니까 대퇴골두 주변에 있는 인대하고 근육이 딱 굳어버려요. 이게 굳으면서 뼈를 막 잡아당기거든요. 이 유착된 인대와 근육이 통증의 상당 부분을 만든다. 그래서 이 유착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도침치료를 해봐라. 도침치료를 한다고 해서 뼈 괴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뼈 괴사가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유착이라고 하는 게 통증의 원인일 수 있고 그 유착을 해결하는 게 도침치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피가 안 오면서 뼈도 괴사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유착이 발생하면 뼈를 막 잡아당기면서 이게
통증과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초기 중기에서. 그래서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으로 이 유착들을 풀어버리면 초기 중기의 통증과 증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에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닌데요. 지켜봅시다. 이게 초기 중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착을 해결하기 위한 도침 치료를 꼭 받아봐라. 유착을 해결했더니 눈에 띄게 증상과 통증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 중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은 유착을 해결하기 위한 도침 치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착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피가 안 오는 원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피가 다리 쪽으로, 고관절 쪽으로 잘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관절 쪽으로 피가 잘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리 쪽으로, 고관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끝치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발끈치기를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발끝까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발로의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는 맨발 걷기를 매일 30분씩 해보십시오. 맨발로 걷고 자극도 되고 땅하고 접지도 되는데 발끝까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겠죠. 발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많은 질병에 맨발 걷기를 시켜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 매일 30분씩 꼭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의학에는 발끝으로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담겨 있어요. 이 중 대표적인 처방이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이에요. 다리에 쥐가 난다든가 다리가 저리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사물탕이 혈류순환과 관련된 내부 장기 기능을 높여가지고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초기 중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고 하는 그 병 이름 때문에 초기 중기도 뼈가 괴사돼서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초기 중기에는 뼈가 괴사돼서 아픈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의 유착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착을 풀어낼 수 있는 침치료, 바로 도침치료입니다. 초기 중기는 수술할 날짜만 기다리지 마시고 도침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병행해 보십시오. 저는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도침치료와 혈액순환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큰 희망이 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고 해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수술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